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앞에 김동연 지사 인터뷰 때문에 두 분 좀 늦게 만났습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칼부림이 있었고 10여 명이 부상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이런 뉴스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적기를, 그리고 사망자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생존 게임이 된 잼버리, 국가 망신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뉴스가 어제 오늘 아주 언론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이 제목이 실제로 오늘 각 매체에서 헤드라인으로 나온 내용들입니다. 원래는 우수한 한국 문화와 자연 환경을 세계에 알리겠다라는 게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추진 배경이었는데, 오히려 미숙한 운영 그리고 준비 부족을 노출시키면서 위기가 찾아온 양상입니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돌고 있는 가마솥 더위에다가 연일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대회 일정 자체를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 부부가 참석을 했었던 개영식 같은 경우는 139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서 108명이 온열 질환자였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위에 지친 참가자들이 공연 도중에 무더기로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소방 당국에서는 축하 행사 중단까지 요청을 했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어제 밤 10시 33분이었는데 다수의 부상자, 그러니까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니까 소방 당국에서는 밤 10시 45분을 기해서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했고요. 그래서 전북 지역에서는 구급차가 15대, 광주광역시에서 2대, 충남에서 2대가 긴급 출동을 현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과 인접해 있는 부안이라든지 고창군, 김제군 경찰서에서는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는 가포 비상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던 건데, 그래서 소방당국에서는 이제 공연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현장 접근을 못하고 환자들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좀 어렵다 보니 밤 10시 54분에 조직위 측에다가 행사를 중단해야 된다, 이 조치 요청을 했는데, 그 뒤로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한 20여 분 정도 태권도 공연이라든지 뭐 댄스 가수 공연, 드론 쇼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나서 맨 마지막에 불꽃놀이만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창행 잼버리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 갑자기 중단을 하고 대피 명령을 내리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행사를 계속 진행한 거고, 그 당시에 환자 이송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잼버리 사무국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당국에서는 구조가 우선이라서 행사 중단을 요청했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행사 중단하지 않은 거 의문이다 라고 하면서 황당해했다는 후문입니다. 이거 참 이렇게 되면서 부모들 항의도 빗발쳤고, 오늘 잠시 전에 단독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영국 외교관들이, 영사과 직원들이 새만금으로 급파됐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영국에서 단일 국가 중 가장 많은 4,500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지금 새만금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갔어요. 자기 국민들 생명 지키겠다고. 그렇죠. 이거 참 큰 문제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장소 선택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무주구천동 덕유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이 있는 그곳에 했었어야 하는데, 새만금을 홍보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여름에 야영하기 힘든 곳에다 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폭우라도 내리면은요, 정말 이거 뒷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완전 뭐 지금도 한줌만이고. 무릉덩이가 많아가지고 파리, 모기, 뭐 해충들도 그러니까요. 많다고 하고요. 진짜 무주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 1983년에 했었거든요. 네. 저도 그때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91년에 고성에서도 했었습니다. 예. 네. 이제 분명히 내일 이럴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새만금 쪽으로 전 정권 새만금 쪽으로 이게 결정한 거는 전임 민주당 전북지사가 결정한 거다. 그 장소 선택을 그렇게 한 거다라고 분명히 내일 나올 건데, 네. 좋아요. 그렇게 뭐 전임 민주당 소속 전북도지사가 결정해서 잘못한 건 맞는데, 일단은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지금 행사가 치러지고 있잖아요. 네.
정말 온열 환자 이거 나오는 것도 우리가 참 크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인명사고 나지 않도록 정말 각별하게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정말 지금 이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네. 사고 없이 끝내는 것 안전과 생명의 문제잖아요. 그럼요. 뭐 스카우트 정신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자, 그거는 정말 하는 소리입니다. 그 지금 전쟁합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제 물타기 차원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전북 도의원 한 명은 가보니까 뭐 충분히 거기서 야영도 하고 행사할만 하더라. 이런 또 망발을 해가지고 지금 분노를 일으키고 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오늘 부모들의 항의, 각국 외교관들의 또는 각국의 항의 이런 것들이 있고 걱정과 항의가 이어지는데 오늘 한덕수 총리가 네. 여가부 장관이 상주하면서 끝날 때까지 총대를 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총대를 오전- 매라고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총대를 매라고 하진 않았는데 자리를 지켜라. 뭐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 마지막 한 사람이 네. 뭐 나갈 때까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오전에 이제 김현숙 여가부 장관한테 직접 국무총리가 전화를 해서 안전을 확보하라라고 긴급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숙 장관이 현장에서 매일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조직위원장이다 보니까 그럼 다른 공동조직위원장은 누가 있느냐 봤더니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그리고 문체부 박보균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소방이라든지 경찰력 그리고 지자체 인력을 직접 동원하는 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현실적인 대응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권한이 저희는 거기 다 있어요.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오늘 오후에 나왔었던 속보 중에 하나는 행정안전부에서 전북도에다가 긴급 예산을 30억 원을 지원해서 네. 추가 예산 투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예산 지원은 행안부 발로 나오는데 왜 현장에 가는 거는 여가부 장관만 하느냐? 여가부가 물론 이 잼버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주무부처긴 하지만 여가부 장관만으로 충분하냐라는 의문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 사실 유치가 된 지가 6년이 된 사업이거든요. 네. 그동안 뭘 하고 있었나 싶어가지고 오늘 좀 취재를 해봤는데 현장에서 계속 이제 준비를 했었던 조직위 측의 이제 사람들이나 혹은 스카우트 연맹 쪽에서 안타까워하는 거는 사업의 연속성이 끊어지면서 예산 투입이라든지 혹은 정부 부처에서 신경 쓰는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졌다라는 현장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유치가 되고 네. 문재인 정부 때 추진이 되고 중간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관심이 차츰차츰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를 이제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는 거고 오늘 제가 이제 통화했던 분들이 이원택 의원이라든지 김윤덕 의원이라든지 그쪽 전북 지역 전주 지역의 이제 그 예.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계속 그 예산 투입 문제를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원택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작년에 여성가족부 장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여가부가 이거 주무부처인데 부처가 폐지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너무 신경을 안 쓴다라는 지적이 이미 작년에 있었고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는 올해 5월에 상임위 회의를 할 때 5분 발언을 따로 신청을 해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5월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배수 펌프가 부족한 상황이고 예산 추가 투입이 필요한데 지금 각 부처들이 다 서로 핑퐁 게임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 여가부 장관이 포함된 공동조직위원장 5인 회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네. 실제로 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때 보니까 이제 그 잼버리 조직위 쪽에서 추가 예산이 94억 원 정도 필요하다. 근데 예산 항목들을 보니까 이번에 문제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강제 배수 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되고 폭우에 대비해 가지고 야전 침대 같은 장비를 추가 투입을 해야 되고 파쇄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돌을 깨 부순 돌들을 바다에 깔면 그래야 물이 잘 빠져요. 물 빠짐이 좋아진다. 이제 이런 거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폭염에 대비해서 물품을 추가 구입해야 되는 예산들 그러니까 쫙 짜가지고 94억을 요청을 했는데 여가부에서 돈이 없다면서 20억으로 깎았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문제가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라는 게 현장의 이제 목소리입니다. 뭐 준비하는 건 여가부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당장 닥친 문제가 청소년 문제인가요? 안전과 생명 문제인가요? 안전과 생명 문제 아닌가요? 근데 굳이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왜 저는 여가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한테 가서 그 현장을 지켜라라고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랬을까요, 장 소장님? 글쎄 말입니다.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일을 맡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절하지 않죠. 정말 이상민 장관이 거기 가서 상주해서 소방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필요한 부분 즉각 결정해서 투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가부 장관이라면 또 행안부에 연락을 하고 두세 그래요. 단계 더 거쳐야 돼요. 그럼 맞아요. 늦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고 저는 조직위원회의 안일한 판단 인식과 대응과 말도 안 되는 조치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온열 환자 많이 일어나고 온열병에 걸리고 탈수가 걸린 게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분출해가지고 그런 이렇게 거 아니에요? 탈수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여러 가지 대안, 대책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어라고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니까 델타 지역 취재 구역을 그것도 제한해 버렸어요. 취재를 제한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러한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아마도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인명사고가 난다거나 했을 때 이상민 장관이 그 현장을 책임지고 있으면 아마도 정치적 파장이나 정무적으로 책임져야 될 범위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의미가 있을겠어요? 오늘 제가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예. 뭐랄까요,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일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부처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왜 날짜를 8월에 잡냐, 9월에 시원할 때 잡지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고. 왜 간척지인데다가 잡아가지고 이제 와서 이런 난리가 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바로 직전 대회였던 일본 대회도 간척지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역대로 모든 잼버리 대회는 7월 말에서 8월에 걸쳐서 엽니다. 왜냐하면 애들 방학이 맞춰야 되기 학생들이 때문에. 방학이 그때니까요. 이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제 와서 책임 떠넘기기 형식으로 던지는 게 과연 안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답답합니다. 자, 지금이라도 여가부 장관 2번, 3번 손을 거쳐야 되는 여가부 장관에게 현장을 책임지게 할 것이 아니라 공동조직위원장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불침번을 쓰든 박병훈 장관, 이상민 장관, 특히나 이상민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전 책임자잖아요. 그 권한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산도 갖고 계시고 현장에서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다 하셔야 되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결국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그 노인 폄하 논란이죠. 남은 수명에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던 김은경 혁신위원장. 결국 나흘 만에 오늘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당사 앞에서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이제 고개를 숙였는데요. 직접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며 지난 며칠 동안 저를 질책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그리고 또 원로 의원들 중에서도 사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갑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김은경 위원장은 이 사과 이후에 다른 혁신위원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추가 사과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대한노인회의 김호일 회장이 김은경 위원장의 사진을 이제 출력한 종이에다 대고 이 뺨 때리기 퍼포먼스를 했는데 1000만 노인을 대표해서 본인을 보고 뺨이라도 때려야 우리 노인들이 분이 풀릴 것 같은데 내가 손찌검을 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한 대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손으로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라. 이렇게 또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호일 회장께서 좀 그래도 경륜과 연륜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른답게 좀 점잖게 네? 좀 타일렀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사진이지만 그거를 뺨을 때리는 사람 형태, 앞에서 정신 차려라라고 이제 호통치는 모습 과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좀 잔잔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김은경 혁신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방송에 나와서 처음부터 기대할 거 없다. 이거는 혁신위가 아니라 민주당의 부담이 될 거다라고 상당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갑니다라고 김은경 위원장 얘기했잖아요. 혁신을 정신력으로 합니까?
이게 무슨 운동 경기 나갔습니까? 혁신은요 내용으로 해야 되고요 네.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 의지만 갖고는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당대표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변명을 하면서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요 정치 언어를 잘 몰랐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철이 없고 정치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을 혁신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눈높이로 어떻게 상식적인 정당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임명한 이재명 당대표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결자해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말실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적인 말실수가 누적되고 있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혁신위원회가 계속 활동을 해야 될 텐데 앞으로 말실수 안 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 이분은 계속 지금 공개적인 활동을 행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자칫 잘못해서 혁신위원회를 민주당이 혁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속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혁신위를 해체하거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9월 말에 끝나나요? 8월 말에 끝나나요? 9월 초? 네, 8월 말 9월 초. 아, 시기상 사실 사퇴하기도 쉽지 않은 시기네요. 얼마 남지가 않아서. 그럼에도 근데 이제- 불구하고 지금 네. 당내에서는 사퇴론이 계속 좀 나오는 모양입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 그 내부의 텔레그램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 여기서 들어가세요? 이제, 우리 작가님? 저요. 네.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들어가는구나. 김 위원장이 지금 이제 혁신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오갔다고 하고 그 얘기를 민주당 중진인 안민석 의원이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나와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수도권 다선 의원이다 보니까 혁신위가 실제로 이제 다선 의원들과 관련된 혁신안을 내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갖고 있는 그 다선 의원들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김은경 위원장에게 가장 뼈아픈 지적과 비판이 뭐냐면 너 자기 정치하려는 거 아니야? 내년에 총선에서 배치 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이 가장 뼈아플 거예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면 혁신에 대한 명분도 상실되는 것이고 이미 권위를 잃어버린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발표하더라도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자, 혁신위 활동 또 어떻게 김은경 위원회 거치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할 말 많은데 저는- 아직. 아, 그래요? 아니, 아니에요. 다음 이슈가 있어서. 네네. 저는 근데 이제 김호일 그 대한노인회 네. 회장님 보는 사람 앞에서 아까 사진 뺨 때리는 거 보고 저게 뭐지 하고서 근데 과거 행적을 보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 그때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채셨네. 한나라당 당직자에 있어가지고 예, 그 자리에 2000년 2월 18일 날 공천 탈락하니까 당시 하순봉 사무총장을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고 목을 조르고 사타구니를 걷어차셨던 분이시더라고요. 다 이해를. 아, 이 정도면 굉장히 정말 내가 뺨을 때릴 수는 없고 사진을 때린 게 근데 이제 이게 그때 이해가 가요. 그때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때 뒷얘기가 있는데 네. 안에서 이제 총재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밖에서 갑자기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나갔죠. 그랬더니 이제 나오면은 다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되게 체격이 커요. 김병일 맞아요. 위원장이. 예. 그래서 안에는 제가 모시고 있던 이부영 당시 원내 총무가 계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비상계단으로 쫙 빼가지고 8층에서 1층까지 대피시켰어요. 제가. 아니 근데 하순봉 사무총장 그 대피를 좀 시키시지 사타구니까지 발로 한 대 걷어차게 사무총장 하셨어요. 보좌진은 따로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오늘의 퍼포먼스를 100번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후보가 어제 우리 뉴스아이킥에 출연하셨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씀을 콕 찍어서 물증을 대라 가짜 뉴스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직접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재직 당시에 국가정보원의 언론장악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 굉장히 좀 강경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아이킥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인터뷰를 찍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어제 박지원 원장은 뉴스아이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MB 시절 언론장악 주도 부분에서는 MB 때 국정원 얘기가 그리고 나온단 저는 말이죠.
예. 그 문건을 조금 봤어요. 예. 왜냐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예. 내 나라 내 파일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랬죠. 했거든요. 예. 검출을 하면은 원장한테 일단 보이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 문건이 지금 일부 의원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건을 보면은 네. 그때나 제가 국정원장 한 1년 전이나 이 보고서 형태가 예. 딱 보면은 아 이건 국정원 문건이다 알겠더라고요. 예. 그러셨구나. 근데 이동관 수석은 본인은 지시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거기에 있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되죠. 홍보수석 요청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거기 홍보수석실에 있는 밑에 있는 하급 직원들만 봤나 봐요. 이동관 지금 지명자 얘기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보고하면은 네. 가장 상층부가 보지 예. 하급 직원들은 못 봅니다. 네. 여기서 네. 그 이동관 수석도 이 문건에 이거 왜냐하면 정보공개 청구에서 받은 거고 박지원 원장은 정보공개 청구에서 주기 전에 내가 직접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건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지시한 적 없고 본 적 없고 보고받은 적 없다. 근데 예. 홍보수석실 명의잖아요. 홍보수석실 요청 이렇게 네. 돼 있죠. 그런데 국정원에서 문서 작성했을 때 거기에. 그런데 홍보수석이 몰라요? 아니, 그러면은 지시한 적 없고 본 적도 없고 모른대요. 무능력한 건가 기억력이 없는 건가? 그럼 이런 분이 방통위원장 됐는데 방통위원장 명의로 무슨 공문 같은 게 나가거나 아니면 보고서가 만들어져요. 네. 그러면은 나는 이거 지시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방통위원장은 허수아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명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증거 내놔라 이거야. 내가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증거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홍보수석이 그거를 못하면 뭐 그 자리에 왜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해명이에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요. 사실은 2017년부터 이어졌었던 이 소위 적폐청산 수사 때 이미 많이 보도가 된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도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경향신문이나 이제 뉴스타파 같은 매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문서가 보도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경향신문이 보도한 문건 같은 경우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사찰 혐의 재판 과정에서 문서가 직접 공개가 됐습니다. MB정부 시기에 문화 연예계 대상 퇴출 관련 건이라는 문건이 있고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 사항, 그리고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KBS 조직 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 방안 이런 것들이 홍보수석실의 명의로 박혀 있는 문서가 이제 확인이 됐고 뉴스타파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보도로 MBC 관련된 보도들을 낙인 찍고 언론인 축출 방안을 보고받았다는 근거 자료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여러 과정들을 보면서 네. 상당히 답답하고 좌절스럽고 경멸스러운 부분들이 저는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민주당 정권 시절에 이런 많은 의혹과 문제 제기와 부적절한 해명을 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하면 아유 방송개혁의 적임자입니다. 저희들은 뭐 더 이상 반대 안 할게요. 이러겠냐고요.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비판을 해도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더 큰 의혹이 나와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임명을 해버리겠죠. 네. 그냥 예정된 시나리오 같아요. 그래서 참 답답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참 부적절한 일이고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걸까요? 그런데 신장식을 쫓아내려고. 지금 이제 야권에서 네. 이제 의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네. 이제 내년 총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방송계에 대한 개편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자면 뭐 방통위원장이 이제 임명되기 전에 네. 오늘 이제 그 박문진 이사장의 이제 표현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지 작업을 좀 빨리 서두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김효재 얘기도. 직무대행이 아주 속도감 있게 일 처리를 하고 계세요. KBS 이사장, 네. 박문진 이사장, 그렇습니다. 또 이사 김기중 이사까지. 또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자신에 대한 의혹을 여러 가지 제기하는 쪽은 법적 조치를 취한다니까 좀 조심하시죠. 사실을 얘기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예. 성남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가 지금 긴급 체포됐다는 속보 들어왔습니다. 피의자 A씨는 이날 오후 차량을 몰고 대형 백화점으로 돌진까지 했고요.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난동을 부렸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1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세한 피해 상황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속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경빈, 장성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